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기출문제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파트를 완벽하게 공략합니다. 모든 슬라이드는 문제 확인, 정답 도출, 그리고 시각적 해설의 3분말 구조로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을 묻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급여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는 역할을 하죠. 다음은 장기요양 인정 절차입니다. 정답은 5번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수행하며 최종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일 뿐 판정기관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구분해 두세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시설급여는 장기기간 입소하여 생활하는 곳이죠. 단기보호나 주야간보호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에 속한다는 점 헷갈리지 않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관찰자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의 맥박이나 호흡, 심리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관찰자의 핵심 업무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옹호자나 동기유발자 등 다른 역할들과 연결되니 표를 참고해보세요. 표준 서비스 분류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생활상담을 해준 것이죠. 이는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목욕이나 체위 변경은 신체활동 지원이고 외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이라는 점 서비스 영역별로 분류해서 기억하면 아주 쉽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단 병원에 입원 중인 분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인정 절차 관련 문제네요. 대리 신청에 관한 내용인데 정답은 2번입니다. 원칙은 본인 신청이지만 가족이나 친족,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장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공무원 등이 대리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비용 청구 프로세스입니다. 정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보험 운영 주체인 공단의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비용 관련 문제는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하고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생활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의료행위를 임의로 하거나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 금지 사항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묻는 문제, 정답은 5번 외출 시 동행입니다.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관공서 업무 대행은 모두 개인활동 지원으로 분류됩니다. 정서 지원과 가사 지원과 섞이지 않도록 영역별 키워드를 잘 분류해 두세요.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입니다.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가 목적이라면 건강보험이고 일상생활 지원이 목적이라면 장기요양보험이죠. 제도별 핵심 목적을 키워드로 매칭해보세요. 노인복지시설 유형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이라는 키워드를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2번 방문요양을 고르셔야 합니다. 가정지원은 재가, 단순거주는 주거복지, 치매중풍 요양은 의료복지시설로 구분하세요. 비용 조달에 관한 정답은 1번입니다. 국가는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통합 징수되지만 회계는 철저히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는 점,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기 유발자 역할을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4번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단순 수발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기유발자의 본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신체 기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치료는 의료인의 몫이지 요양보호사의 몫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의 지원자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세요. 재가급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설급여는 종합적 의료 서비스 제공에는 유리하지만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 두세요. 비용 청구 프로세스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공단은 심사 후에 비용을 지급합니다. 수급자 전액 부담이나 비급여 항목 지원 같은 보기는 명백한 오답입니다. 본인 부담금 비율과 비급여 항목의 차이를 잘 숙지해 주세요. 서비스 제공 원칙, 정답은 3번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변경이나 처방약 용량 조절 같은 의료 행위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전문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구분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인정서에는 등급, 유효기간, 서비스 종류가 적혀 있고 이용계획서에는 본인 부담률이나 한도액 같은 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차이만 정확히 알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 문제입니다. 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은 65세 이상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제도, 정답은 4번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고 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라는 점을 구분해서 정리해 두세요.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노인성 질병이 있는 50세 남성분이죠. 병원 입원 중인 분은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본인 부담금 관련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면제 대상이죠. 비급여 항목은 대상자 구분 없이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제공 원칙, 정답은 1번입니다.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것, 서비스 제공 모델의 핵심입니다. 대신 다해주는 것은 오히려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라도 임해 제공은 절대 안 되고 보호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3번 취사 및 세탁입니다. 가사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체활동 지원과 정서 지원, 개인활동 지원을 영역별로 구분해서 암기해 두세요.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9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입니다. 정답은 2번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는 곳이죠. 규모와 목적을 매칭해 보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낮 동안 일정 시간 보호받는 서비스, 정답은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흔히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부르죠. 일정 기간 입소하는 것은 단기 보호입니다. 키워드만 잡아도 바로 정답이 보입니다. 등급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은 이용할 수 없지만 지자체 사업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원칙 준수 사례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무작정 제공하지 않고 보호자 동의를 구한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의료행위나 가족 식사 준비는 금기 사항입니다. 병원 동행과 공과금 납부 대행, 정답은 2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집 밖의 일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명확합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가사 업무, 신체활동 지원은 몸에 닿는 활동입니다.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3번 고용보험입니다. 5대 사회보험의 명칭과 핵심 기능을 하나씩 연결해 보세요. 연금은 노령, 건강은 질병, 산재는 업무상 재해, 장기요양은 돌봄입니다. 서비스 이용 5단계, 정답은 5번 계약 체결입니다. 방문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해야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기관 중심이 아닌 대상자 맞춤 계획 수립이 필수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가족요양비가 포함된 급여, 정답은 5번 특별연금급여입니다. 도서벽지 같은 곳은 기관 이용이 어렵죠.
이럴 때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분류 체계를 꼭 기억하세요.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정답은 5번 외용약 도포입니다. 연고 바르기나 파스 붙이기는 가능합니다. 반면 흡인, 관장, 도뇨 등 찔러 넣거나 몸속에 기계를 넣는 행위는 의료인의 고유 업무입니다. 재가급여 본인 부담금은 정답 2번 15%입니다. 시설급여는 20%고요. 강경이나 면제 대상은 따로 있다는 점도 챙겨보세요. 비급여는 모두 본인 부담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절차 설명 중 정답은 3번입니다. 공단이 조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최종 판정합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개 구조입니다. 8등급은 틀린 말이죠. 가족 사정으로 일정 기간 입소하는 서비스. 정답은 1번 단기보호입니다. 주야간 보호와 헷갈리지 마세요. 둘 다 재가급여에 속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지식과 기술로 불편함을 경감하는 역할.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말 그대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관찰자, 정보전달자, 동기유발자와의 차이를 정리하세요. 비용 지급 기관은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심사하고 지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른 기관은 오답이라는 것 잘 알아두세요. 제도의 목적은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질병 치료는 건강보험, 구직은 고용보험이죠. 목적을 섞어놓은 오답을 주의하세요. 낮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답은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일정 기간 며칠간 맡기는 것은 단기 보호입니다. 재가급여 상황별 키워드를 매칭하면 정답이 바로 보입니다. 재원 조달 설명. 정답은 4번 독립회계 관리입니다. 통합 징수하지만 장부는 따로 씁니다. 국가 지원은 20%라는 점도 잘 기억하세요. 학대나 성희롱 시 신고하고 대변하는 역할. 정답은 2번 옹호자입니다.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대상자를 대신해 편들어주는 역할이죠. 동기유발자와 혼동하지 마세요. 식사 돕기, 휠체어 이동. 정답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몸에 직접 닿는 활동들은 모두 이 영역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집안일, 개인활동 지원은 외출 관련 업무입니다. 공단 역할 중 2번 등급 판정이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고 국고 지원은 국가가 하는 것이죠. 각 단계별 주체를 잘 매칭해 두세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필요한 것은 4번 인정서입니다. 신청, 상담, 계획 수립, 계약, 서비스 제공의 흐름을 단계별로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서비스 원칙. 정답은 3번입니다.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죠. 권위적인 태도나 임의적인 서비스 변경은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목적은 이번 신체 기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궁극적으로 대상자가 안락한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부양 의무가 없고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적 부조. 정답은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빈곤층 대상이 공공부조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세요. 보험자는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신청처도 공단이고 등급은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목적은 소득보장이 아니라 건강증진입니다. 오답을 제거하며 정답을 찾아보세요. 재원 조달 설명 중 정답은 2번입니다.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이죠. 보험료는 통합 징수하지만 독립회계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태 변화와 약 복용 파악. 정답은 2번 관찰자입니다. 레이더처럼 몸과 마음의 변화를 살피는 역할이죠. 옹호자나 동기유발자와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탁은 1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가사 업무에 해당하죠. 서비스 분류 문제는 출제 빈도가 높으니 반드시 완벽하게 구분해 두세요. 신청 관련 정답은 1번입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양보호사 동의나 지자체 최종 판정 같은 보기는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시설급여는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재가급여와 특별연금급여의 차이를 잘 구분해서 표로 정리해 보세요. 관공서 동행과 공과금 납부. 정답은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집 밖의 용무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답은 3번 잔존 능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철학은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통제자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점을 기억하며 국가고시에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